그것이 단디 알고 싶다. 오늘은 거창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거창한 이야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거창 한들신문 송준섭 편집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보 주는 라디오 저희 코너 처음으로 함께 하는데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거창 소식을 전해드릴 거창 한들신문 편집국장 송준섭입니다. 저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알차고 의미 있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거창의 뜨끈뜨끈한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거창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 첫 소식은 거창 창포원 소식입니다. 거창군 대표 관광지의 하나로 떠오르는 생태정원 창포원에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8월부터 창포원 일원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1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 조명, 투관 등 특수 효과 조명 등 음향 장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창포원에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는 이유, 야간 개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창군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관광 산업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잠시 머물다 가는 관광이 아닌 숙박을 하고 가는 체류형 관광을 유치할 목적으로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창포원 하면 거창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죠.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 사례 인근 지역에도 있습니까? 네, 야간 조명 등으로 관광 지역을 밝혀 특화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진주에서는 야간 유람선 투어, 남가람 별빛길 투어, 진주성 나이트 가든 등 야경 체험 행사를 진행했고요. 통영에서는 밤 9시 통영 5강을 주제로 역사 문화와 연계한 야간 문화를 조성하고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인 디파랑을 개장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흔히 있었습니다. 네, 이 어두운 밤 창포원을 밝게 비춰주는 조명을 설치를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먼저 창포원 야간 조명이 단순히 아름다운 조명 장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거창의 역사와 문화, 창포원의 특색을 잘 살릴 야간 볼거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빛 공해가 생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지점인데요. 야간 조명 때문에 조류와 곤충류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도 생장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명 설치를 위해서 여러 장치가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빛 공해까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설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인데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41억 원을 들이는 이번 창포원 야간 조명 설치가 과연 지역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건물 짓기, 길 만들기 등 각종 토목 건축 사업 등의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쓰이면서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른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청년과 여성 등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거창 창포원에 설치하는 야간 조명, 향후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거창 지역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지고 다회용 그릇을 쓰는 것이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그릇과 수저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거창군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거창 장례식장, 한국병원 장례식장,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등 관내 모든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조문객 응대를 위한 식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 거창 한들신문에서 각 장례식장을 점검해 본 결과
다회용기 사용이 정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회용 쓰레기 배출이 줄면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다회용기 사용 전에는 빈소당 보통 13개에서 15개 정도의 대형 종량제 봉투를 썼고 이를 연간 쓰레기 발생량으로 계산하면 200여 톤의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리 비용으로 바꿔보면 매년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다회용기를 쓰면서 쓰레기를 줄여 탄소 발생량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에 큰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쓰는 다회용기를 설거지해야 하기 때문에 거창 지역 자활센터 작업장이 이 일을 담당하면서 지역 일자리와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창 한들신문이 장례식장에서 만난 조문객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음식이 단정하고 맛있게 보일 뿐만 아니라 대접받는 기분이어서 일회용품을 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조문객 대부분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반응이 다 좋네요. 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이 거창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지역 곳곳으로도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지역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에서 2024년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 기술을 이용하여 군의원의 출석, 발언 내용, 조례 발의 건수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평가라고 하니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평가는 2024년 하반기에 거창군 의회가 공개한 회의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기록되지 않은 활동까지는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결과로 공식 기록상으로는 출석 횟수의 신미정 의원, 조례 대표 발의의 이용희 의원, 5분 발언 건수의 김양란 의원, 그리고 발언 건수의 신재하 의원, 발언 총량의 김홍석 의원 등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가치 발언 문장이나 대군수 지적 비율 등의 모든 항목을 합산한 종합순위는 신재화 의원이 의정활동 평가 종합 1위, 김양란 의원이 종합 2위, 신미정 의원이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AI를 이용한 의정활동 평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하는 거창에서는 이번 의정활동 평가를 공개하면서 거창군 의회 의원들이 군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함께 얘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분석 방법을 더욱 정밀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국민 대부분이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따로 시간을 내서 군의회 누리집을 살펴보거나 의회 방청을 하지 않는다면 군의원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내놓은 의정활동 평가가 지역민에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거창군의 시민단체,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원을 추진하는 서원은 거창 도산서원입니다. 아마 대부분 도산서원 하면 안동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이 세운 도산서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거창에도 한자로는 안동과 다르게 길도자, 매산자를 쓰는 도산서원이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에 있었습니다. 네. 이 거창 도산서원은 1661년 일두 정여창, 동계 정원 등을 배양하기 위해 세워진 차액서원입니다. 그러다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현재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비석만 남아있는 거창 도산서원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원할 예정입니까? 네, 최근에 거창 도산서원 복원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간담회를 열고 거창 향교, 거창 24문중 등 유림의 힘과 국민의 힘을 모아 거창 도산서원을 복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3월까지 군민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재단법인을 세워서
서원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거창 하성마을에서 역사연구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요? 네, 거창군 웅양면 하성마을에는 마을 역사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하성마을 역사연구회에서 내는 책인 봉훈의 이야기 제4호 출간 기념회가 지난 2월 17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신년회를 겸한 자리여서 40여 명이 참석하여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을에 역사연구회가 있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책을 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성마을 역사연구회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네 번째 펴내는 봉훈의 이야기에는 귀농 귀촌한 마을 사람도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별 소식, 마을 역사 공부 기록, 마을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 정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예전 4.17 운동이나 하성농협 이야기, 폐교된 하성초등학교 이야기 등 잊히고 있는 마을의 다양한 활동과 지역단체 소식, 그리고 주민들의 기고문, 지역 기관과 기관장 소개 등 풍부하게 실렸다고 합니다. 네. 점점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하는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거창 한들신문에서 전해주는 거창한 이야기, 거창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창 한들신문 송준석 편집국장과 함께했고요. 정보 주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진